11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33살이셨고 어머니는 32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저희는 4남매였었고 제가 맏이었었기 때문에 어머니 그리고 4남매의 맏이로서 소년 가장 역할을 해야 됐었습니다. 또 그때 할머니까지 계셔서 저희는 6식구 가족이었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가세가 폭삭 망해서 저희는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빈민들이 사는 청계천의 그 무허가 판잣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 2칸이었고 이 뭐 나무나 이 베니에다 판이라고 하나요? 막은 화장실도 없는 판잣집에서 살다가 2, 3년 살다가 그쪽 판잣집도 이제 그 철거가 돼서 저희가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경기도 광주군의 허벌판 위에 땅을 한 2, 30평씩 띄워주고 거기에서 살도록 강제 이주를 당해서 저희 가족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었고 32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는 저희 4남매와 또 할머니 이 가족을 위해서 뭐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셨고 채석장에서 돌도 나르셨고 이렇게 생활했고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상업학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던 시절이어서 사실은 조금 괜찮은 인문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업학교를 진학하게 돼서 서울에 있는 독수상고에 진학을 해서 상고를 들어갔고 상업학교 3학년 때 취직을 해서 실질적인 이제 가장이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고 제가 취직해서 돈을 벌므로써 우리 가족은 이제 끼니를 굶는 걱정에서 벗어났고 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죽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직장생활 시작하고 몇 해 뒤에 이제 야간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생활과 야간 대학생 생활을 병행하다가 우연히 고시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고시 공부를 하게 됐고 낮에는 직장생활, 저녁에는 야간 대학생, 늦은 밤과 새벽에는 고시 준비생으로 살다가 이제 공무원이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 제 생은 이력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전에 인생은 정말로 그 당시엔 힘들었지만 또 지나놓고 보니까 제게는 위장된 축복처럼 좋은 자산이 됐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속에서 분노가 많았습니다. 사회에 대한 화가 많았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우리 봄철에 논밭 쟁기로 갈면 막 땅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뒤집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함, 그리고 주어진 그 끼니를 걱정해만 했던 어려운 환경,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진학한 그 억울함,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고졸이라고 하는 그 딱지로 인해서 받는 차별감, 모멸감, 열등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사회에 대한 반항감, 저항 심리 그런 것도 컸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삐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모범 학생에 속하는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진학한 뒤에 1년 반,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고 땡땡이라고 하나요? 너 치면서 반항도 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반에서 1학년 때 60명 중에 50등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감정을 삐뚤어 나가고 사회에 대한 날카로움으로 나갔더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십니다. 학교 문턱도 못 가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 5 형제 중에 어머니가 맞으신데 3분이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 속에 있었던 분노와 그 뭐 한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생산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이 제게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위장된 축복이었다. 만약에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회가 적었던 분들, 돈을 벌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기가 어렸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제가 가슴이 좀 먹먹해져서 어머님은 지금 90세이신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인가요? 은행 시험을 제가 봤고, 그 당시 한국신탁은행, 지금은 이제 여러 번 합병을 거쳐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이 됐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어머니께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어머니를 좀 놀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발표하는데 떨어졌어요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좀 실망을 하면은 제가 다시 짜잔 하고 사실은 붙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 심장 쇼크 오실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때 너무나 절박했거든요. 온 식구의 생계가 제 취직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마치 제 동생들은 그 새 둥우리 안에 있는 새끼처럼 어미가 물고 온 그 먹이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처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머니께 떨어졌다는 얘기를 농담으로라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머니께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춤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제가 고시에 붙어서 합격 소식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텔레비를 보고 계시다가 어머니 고시 합격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쑥 쳐다보고 그랬어 하더니 다시 텔레비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장관도 되고 경제부총리도 되고 총장도 하고 미국에서 박사도 받고 나름대로 큰일도 제법 있었는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그 후에 박수를 치면서 춤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는 어머니가 11년밖에 못 사셨는데 저하고는 55년 이상을 사셨거든요. 그 50년 이상 어머니와 산 기간 중에 가장 효도한 날이 제가 17살 때 첫 취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어머니에게 가장 효도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은행원이 돼서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은 끼니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됐었고 제 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다 마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절대 빈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제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 살다가 판잣집이 이제 철거가 돼서 제가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았었거든요. 그곳이 지금의 성남시입니다. 나중에 거기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브로커로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집이 멀어서 이제 저는 은행 독신자들이 있는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월급날이면은 제가 그 노란 봉투에 그
그때는 손으로 이렇게 월급 얼마 써가지고 주면은 그거 갖고 이제 가서 어머니께 드리고 동생들 선물 사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옆방에 있는 그 선배 방을 놀러 갔습니다. 합숙소에. 그분은 서울 법대를 나온 분이셨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은행에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나이도 나보다 한 10년 정도 이상인 선배셨는데 그 선배 방에 있다가 나오는데 쓰레기통에 책을 여러 권 버려놨어요. 무심코 이제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집에 제 방에 와서 보니까 고시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잡지 앞에 내용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맨 뒤에 가니까 합격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합격한 그 수험생이 쓴 합격기죠. 그걸 읽어보고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낮에는 은행원, 저녁에는 대학생, 그리고 늦은 밤에는 이제 고시 공부하는 이제 1인 3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한 2년 남짓 하고서 대학 졸업하던 해에 뭐 운 좋게 행정고시와 입법고시가 한 해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시 공부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마뜩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선은 그게 뭔지도 모르셨고, 두 번째는 뭘 이렇게 힘들게 은행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이제 마뜩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지금도 뭐 은행원 이런 직장을 아주 좋게 생각하지만 저를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평생 은행원이라고 쓰고, 뭐 그 은행원은 이제 고졸 초급행원으로서 이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초급행원이었겠죠. 그 터널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제가 더 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25살부터 이제 공직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법고시 6회 합격자고 제가 수석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지 있게 가장 빨리 발령을 받았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이제 행정고시가 합격을 해서 행정부로 옮기면서 제가 이제 경제기획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 한 해에 벌어진 일인데, 그 경제기획원에 발령을 받아서 처음에 갔는데 저희 시험 동기가 4명이 발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초반에 이렇게 인사를, 신입 사무관이니까 인사를 하러 쭉 다니는데 어느 방에 갔는데 한 중참 사무관이 학교 어디 나왔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이 다 각각 대답을 하고 나가는데 제 뒤통수에서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야, 요새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친구가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친구란 말은 제가 이렇게 좀 순화해서 쓴 표현입니다. 제가 나온 야간대학, 그리고 제가 나온 상업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이 경제기획원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충격이었었고요. 제 주위에서는 힘들게 공부해서 고시까지 합격하고 경기경영까지 와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뭐 20대 중반 간 넘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야간 석사과정을 다니게 됐고, 또 석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학력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 직장에서 내가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좋게 얘기하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방끈을 길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비 유학생 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비 유학생이 되려면 우리
저 경제개혁원에서 근무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됐고 국실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유학 시험 경쟁을 해서 그 선발이 돼야 됐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근무 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는 토플 시험을 봤는데 토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유학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는 이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운 좋게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국비 유학생은 2년 동안 이제 석사 과정을 보내주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제가 미국 정부에서 주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도 선발이 됐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미국 국무성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석사 과정도 있고 박사 과정도 있고 이제 포스트닥 과정도 있는데 저는 박사 과정에 지원을 했는데 박사 과정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9개월 미시간 대학에서 있으면서 석사와 박사를 했고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경제개혁원,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죠. 복귀해서 예산실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게 됐고 근무하다가 한 반년쯤 있다가요 이제 청와대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 후로 뭐 쭉 저는 다시 돌아와서 경제부총리 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에 귀리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용산 CGV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특히 광주에게 내리셔서 있을 때 그 모습 같은 것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뒷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뒷얘기를 주로 담은 대통령 김대중 다큐멘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저도 꼭 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5번, 대통령 3번, 낙선 전문가인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었고